오늘 만나보실 모델 BMW 7 시리즈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전기차인 i7을 소개해드렸지만 내연기관 모델은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올해차를 심사하면서 이 740i를 먼저 만났던 경험은 있거든요. 당시에 여러가지 시험을 했었고 지금 1년 만에 만나는 740i, 여전히 좋은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BMW 740i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 후륜구동 버전인데요. 자사의 대표 모델답게 웅장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전면 마스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히드닉 그릴이 눈길을 끕니다. 전 세대 모델도 그릴이 컸는데 당시엔 좀 많이 어색했죠. 반면 지금은 크기를 키웠지만 어색함이 조금은 희석된 느낌이죠. 안쪽으로 액티브 셔터가 달려 엔진룸의 온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해주고요. 램프는 두 줄 형태로 꾸며지는데 야간 주행을 위한 헤드라이트는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상단 램프가 은근히 멋스러운데 오프닝 세레머니가 정말 멋지고요. 제가 본 것 중에는 DS7 다음으로 멋지네요. 다만 기온차가 커지면 이처럼 습기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면을 많이 강조한 디자인이죠.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신형 5 시리즈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단 그릴은 가로형으로 마무리했고 번호판도 여기에 위치하죠. 히드닉 그릴을 지키기 위해 번호판을 너무 내린 것 같죠? 측면도 웅장합니다. 앞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램프인데 상단부 램프가 그렇죠? 면을 강조한 특징도 전면과 크게 다르지 않죠. 도 손잡이가 특이한데요. 전동식인데 쓰기 편합니다. 7 시리즈에는 자동으로 도어를 여닫는 기능도 추가되고요. 디자인적으로 심심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했기 때문인지 뒷좌석 윈도우에 독특한 무늬를 넣었습니다. 그 뒤로 두툼한 몰딩이 감싸고요. 휠은 디자인도 독특한데 블랙 컬러를 넣어 포인트를 줬죠. 요즘은 국산차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죠. 타이어는 임시로 장착된 한국 타이어의 윈터 제품인데 차량 하중 등을 감안했기 때문인지 SUV용 타이어를 달았습니다. 후륜 조향 기술도 담겼는데 시속 60km 미만에서는 역방향으로 조향되죠. 덕분에 주차 편의성과 민첩성을 높일 수 있고요.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좋죠. 조향각은 약 3도 내외고요. 뒷모습은 램프 때문에 아이언맨이 연상됩니다. 여러 개의 색상을 넣은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도 독특해 보이는데 아우디 등과 비교하면 조금 심심해 보이는 감도 있죠. 대신 차체를 더 넓게 보이게 하는 이점을 갖고요. 하단에 트렁크 오픈 버튼이 있죠. 범퍼에도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수수하게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보면 되겠죠. 최근 나온 5 시리즈와 유사한 형태라 더더욱 익숙해 보일 겁니다. 커다란 스티어링 휠은 조작성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죠. 버튼들의 디자인도 심플합니다. 조작성은 무난했고요. 패들도 마련됐죠. 하단에 스포크가 없다 보니 휠이 더 커 보이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벤츠가 먼저 선보였어요. 디스플레이 구성의 계기판도 익숙한데 아이드라이브 8.5라는 것을 제외하면 먼저 나온 다른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좋은 편이에요. 이제 HD맵까지 응용하게 될 테니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다만 지도의 색상 등이 세련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단에는 인터랙션 바가 보이죠? 워낙 커서 낮에도 잘 보입니다. 야간이 되었을 때 또는 터널에서 은은하게 뿌려지는 것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매력인데 이건 조금 큰 느낌이 있어요. 도어 트림은 소재나 디자인이 좋습니다.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 구성 자체도 좋고요. 크리스털 소재의 시트 조절 레버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키워주죠.
도어 개폐를 위한 버튼이 있는데 전자식이다 보니 힘을 들이지 않고 도어를 열 수 있고요. 전동으로 도어를 개폐하기 위한 버튼은 터치식입니다. 하단에 레버가 보이는데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레버고요. 이런 구성은 소비자분들이 꼭 챙겨야 합니다. 사고 등에서 전기가 차단되는 일까지 꼭 감안해야 되니까요. 분리형 컵홀더 뒤로 엔진 스타트 버튼과 변속 레버가 보이죠? 레버 자체가 작긴 한데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단지 손맛이 없을 뿐이죠. 측면 크리스탈 다이얼은 아이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쓰이는데 요즘은 터치로 어지간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식용으로 보이고요. 지상고 조절 기능도 여기서 합니다. 시트는 편합니다. 그냥 편하게가 아니라 아주 편하죠. 쿠션감도 좋고요. 마사지 기능을 비롯해 통풍과 히팅, 기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만족도를 보여주죠. 헤드룸도 충분하고요. 헤드레스트도 멋스럽게 꾸며져 있죠. 이제 뒷좌석입니다. BMW 7 시리즈는 운전하는 맛이 좋지만 대형급 세단답게 뒷좌석도 잘 꾸몄죠.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고요. 마사지 기능은 물론 대형 스크린을 통해 OTT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화상 회의도 가능하고요. 시트의 소재, 통풍과 열선은 물론 뒷좌석 승객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공간이죠. 이제 트렁크를 볼까요? BMW는 7 시리즈를 통해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2022년 겨울에 양산한다고 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2023년 봄에 해보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기아 EV9에서는 아예 옵션 가격까지 결정을 해서 자신감을 보였었죠. 이게 기업 하나의 자랑거리로 끝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무산되고 이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반면 BMW는 올해 안으로 제한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내놓겠다는데 이게 먼저 나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다소 망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죠. 참고로 이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도 기본 ADAS 성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앞차와의 거리 제어,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을 비롯해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매우 착실하게 잘 구현해 주죠. 제동 성능을 보겠습니다. 윈터 타이어, 그것도 SUV용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정상적인 오이 타이어가 사용되면 제동거리가 30m대 중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세븐 시리즈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다양한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BMW 모델들이 그렇듯 상당히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시선을 잡아 끄는데요. 운전을 할 때 앞서 보셨겠지만 이 다양한 조건들이 컴포트라는 요소에 상당히 잘 맞춰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BMW 얘기할 때 특징으로 꼽는 요소가 있죠. 바로 주행 성능입니다. 지금도 부드럽게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스티어링 휠을 정말 조금씩만 움직여도 이 프론트 쪽에 소위 노즈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예민하게 움직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에 손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분히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다이나믹함을 잘 살린 것이 이 고급차로서 세븐이 보여주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일부 지도는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어딘가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컴포트 지향 모델인 만큼 승차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저희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하지 못하고 이 계절 이후 노면 조건 때문에 지금 일반 도로에서 나와서 시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범프를 만나거나 짜잘한 쇼크가 노면에서 들어올 때 역시 최고급 세단답게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 작은 스티어링 휠의 조작만으로도 차가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런 조합들이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쉽게 말해서 서스펜션 세팅이 컴포트와 그리고 적당한 스포티함을 적당히 아우르는 만큼 운전자가 어떤 주행 조건을 요구를 하던 그에 대해서 잘 수용해 주는 것이 현세대 세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740i만 해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뒷좌석에서 잠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운전석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물론 오너가 운전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뒷좌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텐데, 그 때문에 이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왠지 이 기사라는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BMW 7 시리즈는 오너 중심의 대형 세단이라고 얘기할 만 하거든요. 물론 뒷좌석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너 중심의 환경이 어울리는 이 대형 세단, 그런 차들이 정말 흔치 않은데 최고 럭셔리급으로는 플라잉 스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꼽는다면 파나메라, 그리고 거기서 프리미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대중성을 가져간다면 세븐 정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발진 가속 성능도 한번 볼까요?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최고 출력이 381마력, 최대 토크 55.1kg 폴스미터,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뤄서 이와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지금 계절 조건 때문에 이 BMW 코리아가 윈터 타이어를 끼워서 시승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겠지만 제동거리를 비롯해서 가속에서 제성능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이 제성능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기로 하고, 그래도 차가 나가는 느낌. 자, 지금도 가속 페달 밟아서 자 부드럽지만 사실 빠르게 밀고 나가거든요. 확실히 이 가속 세팅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최근 BMW가 이 가속 성능에 욕심을 많이 내는 모습인데, 확실히 운전자 입장에서 이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득이 되죠. 이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 윈터 타이어를 비롯한 노면 조건 때문에 저희가 이 정숙성 시험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 때 들려주는 이 정숙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러가지 장비, 쉽게는 윈도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요소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정숙성을 구현하는 부분에서도 모든 브랜드들, 특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앞서 제가 그 중앙일보 올해차를 심사하면서 이 차를 만나봤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고속주행 때 안정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시속 200km 이상을 넘나드는 시점에서도 불안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저도 지금 BMW를 타고 있지만 그 차는 약간 이제 스포티한 성향이 가미된 모델이잖아요. 근데 컴포트한 모델에서 200km를 넘나들면서 정말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술이 보여주는 그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 정말 부드럽고 안정적이게 잘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내 대형 세단들 잘 만들고 있어요. 다만 이 서스펜션 세팅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노하우에 의한 격차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서스펜션들을 많이 벤치마크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전에 X7 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분명히 출렁거리는 이런 느낌, 엄청난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티어링 휠을 긴급하게 확 가져갔을 때, 이때 차가 정말 탄탄하게 버텨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윈터 타이어 이로 인해서 뭐 소위 이제 레터럴 코너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코너링 한계는 낮아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뚜렷한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뒷좌석으로 가볼까요? 지금은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이동 중인데요. 가끔 이와 같은 대형 세단 또는 고급화된 미니밴을 탔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죠. 운전석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줬지만 뒷좌석에서 정말 뭐 소프 드리븐으로 즐길 때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조금 노면이 살짝 거칠거든요. 이때 뒷좌석 승객에게 좀 불편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면 좋은 세단이라고, 좋은 고급 세단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근데 세븐 시리즈는 그런 점도 뭐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앞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기능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모터가 거의 뭐 진동 정도만 느끼게 해주는 차들이 많았는데, 최근 고급 세단들은 정말 사람이 지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이 느낌이 잘 살아나서 좋네요. 또한 암레스트 쪽으로도 이 히팅 기능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온도를 살짝 낮춰놓고 있는 상황인데 몸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특히 등이 따뜻했을 때 더 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 구성을 상당히 잘했네요. 뒷좌석을 위한 충전 데크도 마련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매우 칭찬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가 잘 맞는데요. 그리고 공간이 넓은 만큼 입체감도 잘 구현했기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 고급 세단으로서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뭔가 S클래스를 탔을 때는 이 뒷좌석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당연히 내가 운전을 하기 싫은. 근데 세븐 시리즈는 물론 편합니다. 근데 다시금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가속 페달을 밟고 스티어링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두 차 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만난 BMW 740i 디젤 버전 그리고 이 S드라이브 가솔린 버전이 있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른 고급 세단들도 물론 잘 만들었습니다. 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치 면에서 분명히 최고를 달리고 있죠. 아우디 A8 제가 탔을 때 조금 뭐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성비 측면에서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세븐 시리즈, 운전자 입장에서 이만큼 재미있고 편안하고 가족과 함께 할 때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비롯해서 뭔가 부가적인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차의 본질적 가치를 알고 선택을 하셨다면 뭐 후회하실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국내 브랜드들도 조금 긴장을 하면 좋겠는 게, 이전에는 이제 편의 장비로 승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입 브랜드들도 너도나도 이제 편의 장비들 다 보강하고 나오잖아요. 특히 이 서스펜션, 그리고 단순히 뭐 승차감,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 승차감이 좋다, 거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팅인데 정말 이 세팅에 대한 노하우만큼은 정말 부럽네요. 네, 오늘은 운전자 중심에서 최고의 환경을 보여주는, 또한 뒷좌석에서의 만족도도 높았던 740i S드라이브를 만나봤습니다. 단점 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꼽자면 인터랙션 바가 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뭔가 이 은은한 그런 화려함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대놓고 화려한, 그래서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타겟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